26살, 작년에 대학 졸업하고 한참 취업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결혼도 하지 않은 제가 무슨 할 말이 있어서 사연까지 보내게 되었는지 궁금하실 텐데 한번 들어보시면 기가 막히실 겁니다. 저는 작년에 대학 졸업한 이후로부터 낮에는 학원 수업을 듣고 오후에는 학원비와 생활비를 벌기 위해서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어요. 또래 친구들은 졸업도 하기 전에 대기업 인턴이다 뭐다 취직하고 부모님 용돈도 드린다는데 제가 이 나이 먹고 용돈까지 부모님에게 손 벌리기엔 너무 염치가 없더라고요. 취업하기 전까지 몇 개월만 버티면 된다고 생각했지만 어쩌다 보니 백수 생활이 점점 길어져서 벌써 올해도 반이나 지났는데 아직까지 취업에 성공을 못하고 있습니다. 대신 그만큼 아르바이트 경력도 다양해지고 편의점, 식당, 호프집 카페, 빵집, PC방 등등 안 해본 아르바이트가 없을 정도예요. 밤에 혼자서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으면 심심하고 시간도 잘 안 가는 것 같고 그럴 때는 유튜브에서 다른 분들 사연을 듣고 있으면 시간이 금방 지나갑니다. 그런데 제가 직접 사연을 보내게 될 줄은 꿈에도 몰랐어요. 저는 2년 만난 남자친구가 있습니다. 대학 졸업반 때 같은 졸업반이었던 2살 많은 과 선배였고 남자친구는 대학 졸업하자마자 적당한 곳에 취직을 했고 저는 꼭 가고 싶었던 회사가 있었기 때문에 아직까지 모자란 스펙을 채우기 위해 관련 자격증 공부도 하면서 취업을 뒤로 미루고 있어요. 작년까지는 별 생각 없이 연애만 하는 사이였는데 이상하게도 올해 들어 남자친구가 결혼 이야기를 한 번씩 하더라고요. 이제 우리도 결혼 생각을 해야 하지 않아? 저는 아직 결혼을 생각하기엔 우리 두 사람 모두 나이도 어리다고 생각하고 무엇보다 아직 취직도 못하고 아르바이트나 하고 있는 백수일 뿐인데 결혼 생각을 해본 적이 있을 리 없죠. 남자친구도 이제 회사 생활 2년 차라 세금 떼기 전 연봉이 2,800만 원 정도밖에 안 됩니다. 사실상 제가 야간 아르바이트 좀 열심히 하면 더 벌 수도 있는 수준이에요. 우리 두 사람이 모아놓은 돈은 당연히 있을 리 없고 데이트 비용도 부담스러운 수준이라서 한 달에 20만 원씩 데이트 통장 만들어서 그 안에서 모든 비용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아직 난 결혼 생각 해본 적도 없고 내가 올해 하반기에 바로 취직을 한다고 해도 최소 3년 이상은 돈을 더 모아야 한다고 이야기했어요. 제 말에 남자친구가 웃으면서 결혼하는데 반드시 돈이 있어야만 할 수 있는 건 아니라고 하더라고요. 지금부터 양가 부모님들께 인사드리고 천천히 준비해서 내년 봄쯤에 결혼식 올리고 작은 월세방부터 시작해서 살아도 자기는 충분히 행복하게 살 수 있을 것 같답니다. 그건 자기 생각이지 제가 꿈꾸는 결혼은 절대 그렇지 않거든요. 최소한 월세방이 아니라 전셋집 정도는 구할 능력이 있어야지 결혼해서 애 낳고 돈 모으면서 살 수 있는 거 아닐까요? 이 문제로 올해 초부터 남자친구와 옥신각신 말다툼이 잦았고 저는 절대 지금 내 상황에서 남자친구 부모님들께 인사드리고 싶지 않다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 주말 데이트하기로 약속한 날에 남자친구가 미리 저보고 예쁘게 입고 나오라는 소리를 몇 번이나 강조하더라고요. 최근 들어서 옷을 산 적도 없고 대학 졸업한 뒤로는 면접 볼 때 외에 풀 메이크업 할 일도 없어서 화장품도 별로 없었어요. 뭘 또 예쁘게 하고 나가 그냥 편하게 만나면 그만이지. 나 추리닝 입고 나갈 거야. 평소에 데이트하면 정말 둘 다 편한 옷차림으로 만나거든요. 아직 저희 두 사람이 차도 없기 때문에 괜히 원피스나 구두 신고 만났다가 걸어 다니기도 힘들고 불편해서 이게 데이트를 하는 건지 중노동을 하는 건지 모르겠어요. 편하게 입고 만나자고 해도 남자친구는 자기가 예약해놓은 식당에 있는데 약간 고급스러운 분위기라 옷을 제대로 입고 와야 한다는 겁니다. 내가 작년에 사준 원피스 있잖아. 거기에 너 졸업사진 찍을 때 신었던 구두 신고 나와. 나중에는 아예 뭘 입으라고 딱 정해서 말을 해주더라고요. 정말 귀찮고 내가 왜 이 더운 날에 원피스에 구두까지 신어야 하는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남자친구가 꼭 입고 나오라고 신신당부를 하니까 못 이기는 척 입고 나갔어요. 평소 같으면 지하철 버스를 타고 다니는데 그날은 남자친구가 부모님 차를 자기가 끌고 나왔다며 저보고 아파트 앞에서 기다리고 있으라 하더군요. 약속 시간이 10분 정도 지나서 대체 이 인간이 언제 오는 건가 살짝 짜증이 올라오고 있을 때 빵빵 소리와 함께 작은 소형차가 제 앞에 서더라고요. 이건가 싶어서 조수석에 타려고 문을 열었는데 그 안에 처음 보는 모르는 아줌마가 앉아 있었습니다. 내가 다른 사람 차를 잘못 착각했구나 싶어서 죄송하다 사과하고 다시 문을 닫으려고 했더니 운전석에 앉아있던 남자친구가 우리 엄마야, 너는 뒷자리에 타? 라고 하더군요. 저한테 한마디 상의도 없이 자기 엄마를 데이트에 데리고 나온 겁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상황 파악이 안 되어 있던 저는 남자친구가 부모님 차를 빌려 나오면서
어머님을 목적지까지 태워드리고 난 후에 식당으로 출발하는 줄 알았어요. 하지만 그 좁은 차 안에서 마치 면접 보는 것과 같은 질문들이 제게 쏟아졌고, 저희 부모님은 연세가 어떻게 되시는지, 부모님 직업은 뭐 하시는지, 저는 언제쯤 취직을 할 생각이며 무슨 준비를 하고 있는지 등등 숨막히는 시간이 계속되었습니다. 그러더니 남자친구가 예약했다는 식당에 우리 셋이 같이 도착했고, 저는 그제서야 오늘 예비 시어머니한테 저를 소개시키려고 만든 자리구나 알 수가 있었죠. 그전에도 몇 번 남친 엄마가 저를 보고 싶다고 한 적이 있었는데, 그때마다 내가 지금 상황이 이래서 아직은 인사드리고 싶지 않다고 했었거든요. 제 말을 우습게 하는 건지, 남의 말을 귀담아 듣지를 않는 건지, 사전에 얘기 한마디 없이 이런 일을 벌인 남자친구에게 정말 머리끝까지 화가 났습니다. 식당 주차장에 차를 세우고 안으로 들어가기 전에 잠깐 남자친구를 불러다 놓고 대체 이게 뭐 하자는 짓이냐고 화를 냈습니다. 나한테 미리 말을 해줬어야지. 너희 엄마 처음 뵙는 자리인데 어떻게 나를 감쪽같이 속일 수가 있어? 남자친구는 제가 몇 번이고 거절을 했기 때문에 이번에도 미리 이야기를 했었다면 제가 싫다고 거절했을 거라면서 자긴 이 방법밖에 떠오르지 않았답니다. 식당 안에서 남자친구의 어머님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오래 싸우고 있을 수는 없었습니다. 각 방으로 나뉘어져 있는 조용한 한정식 집이었고, 저랑 남자친구가 한쪽에 앉고 어머님이 반대쪽에 앉아서 어색한 분위기로 식사를 시작했습니다. 차에 타고 있을 때는 아주머니 뒤통수만 보고 왔었기 때문에 잘 몰랐는데, 얼굴을 마주보고 앉으니까 이상하게도 자꾸 어딘가에서 낯이 있고 한 번 봤던 사이 같더라고요. 생각이 날 듯 말 듯 하면서 나지 않고 긴가민가한 상태에서 어색하게 밥을 먹었습니다. 식사는 음식 하나하나씩 코스로 나왔고 깔끔하게 차려진 한정식이라 먹기는 편해서 좋았어요. 각자 개인 접시에 담아서 나오니 번거롭게 덜어줄 필요도 없었고, 사실 남자친구 때문에 화가 잔뜩 난 상태라서 맛은 잘 기억도 안 나더라고요. 그런데 식사가 마무리되고 디저트로 과일이 나왔을 때 후식 음료로 매실차 수정과 식혜 중에 하나를 고르라고 하셨어요. 저는 식혜를 골랐고 남자친구와 예비 시어머니는 수정과를 고르길래 저는 속으로 모자가 입맛도 비슷비슷하구나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진짜 수정과 소리를 듣자마자 그 생각을 했기 때문에 절대로 제가 착각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식당 직원분이 잠시 후 음료를 가지고 왔을 때 남자친구네 엄마가 수정과를 한 모금 마시더니 식당 종업원에게 짜증을 확 내시더라고요. 아니, 내가 식혜 달라고 했지? 언제 수정과를 달라고 했어요? 그 말을 들은 저는 속으로 본인이 분명 수정과 달라 해놓고 왜 저러는 건가 싶었죠. 당황한 직원분께서 죄송하다고 사과하고 다시 식혜로 바꿔서 가져다 드리겠다고 했는데, 거기서 또 남자친구의 엄마가 아니, 이건 내가 입을 댔으니까 어차피 버릴 거잖아요? 그냥 식혜만 한 잔 더 가져다 줘요 라고 하더라고요. 뭐 이런 뻔뻔한 사람이 있나 싶었고 그 자리에 일행으로 앉아있는 것 자체가 창피했어요. 하지만 남자친구는 자기 엄마의 그런 행동이 익숙하기라도 한 것처럼 아무런 신경도 안 쓰고 본인 할 일만 하고 있더라고요. 직원분께서 얼굴이 벌개지셔서 식혜를 추가로 가져오셨고, 어머님은 그제서야 만족한다는 얼굴로 진작 2잔 다 가져오면 얼마나 좋아 하면서 식혜까지 받아서 다 마셨습니다. 그 순간 제가 이 아줌마를 어디서 봤는지 정확하게 기억을 해냈어요. 저는 우리 동네에서 안 해본 알바가 없을 정도로 여기저기 돌아다니며 알바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 아줌마를 처음 만난 건 빵집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을 때였고, 어느 비가 오는 날 마감 시간 5분을 남겨두고 저와 다른 직원이 청소를 하고 있었는데, 그때 어떤 아줌마가 황급히 빵집으로 들어왔어요. 비도 오는데 빨리 청소 마치고 집에 가고 싶었는데 그 시간에 손님이 오니까 솔직히 조금은 짜증도 나더라고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빵을 빨리 고르지 않고 자꾸만 카운터에 있는 저를 힐끔힐끔 보는 겁니다. 뭐 찾으시는 거 있냐고 물어봤더니 대뜸 화를 벌컥 내면서 빨리 나가라고 눈치 주는 거야 뭐야? 라는 반응이더라고요. 원래 아르바이트를 하다 보면 별별 진상을 다 만나기 때문에 그냥 그런 사람인가 보다 생각하고 더 이상 신경 안 쓰고 있었어요. 잠시 후에 커다란 식빵 2개와 롤케이크를 하나 가져오더니 자기가 지금 급하니까 빨리 계산을 해달라며 카드를 던지듯이 주더라고요. 나 지금 빨리 가야 돼. 빨리 좀 해줘 빨리. 처음부터 반말은 기본인데다가 포스기를 찍는 사이에도 계속 재촉을 하고 빨리 하라며 화를 내는 바람에 정신이 하나도 없더라고요. 저랑 같은 시간에 일하는 아르바이트 한 명이 더 있었는데 둘 다 일한 지 한 달도 안 된 초보라서 허둥지둥 당황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일하던 빵집이 저희가 포스기를 찍으면 손님이 직접 앞에 있는 단말기에 카드를 꽂아서 계산을 하는 방식이었는데 이 아줌마한테 괜히 카드를 직접 꽂아달라고 했다가는 뭔 소리를 들을지 모르겠다 싶어서 제가 직접 카드를 꽂고 계산을 했어요. 빵 3개를 봉투도 필요 없다고 해서 옆구리에 끼고 입으로는 자기 가야 하니까 빨리 카드 달라고 난리를 치고 있었는데 계산하려고 카드를 꽂는 것과 동시에 계산된 거지? 그럼 나간다 하면서 자기 카드를 뽑아들고 도망치듯이 빵집을 빠져나갔습니다. 워낙 정신없게 구니까 진짜 이상한 사람이구나 생각하고 포스기를 보고 있었는데 잔액 부족이 뜨면서 결제가 안 됐더라고요. 계산해야 할 빵값이 2만 원이 넘었는데 순간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비가 오는 밤이었는데 우산 쓸 생각도 못하고 일단 빵집 밖으로 뛰어나갔어요. 그 아줌마가 달려갔던 방향으로 저도 뛰어갔는데 사거리 횡단보도를 벌써 지나갔더라고요. 손님, 카드 계산 안 됐어요. 라고 소리쳐서 불렀는데 분명히 제 이야기를 듣고 멈칫하는 것 같다가 또다시 골목으로 뛰어가 버리는 겁니다. 비도 오고 사거리 길 건너편이지만 분명히 제 목소리를 들었을 거예요. 무단횡단을 할 수도 없고 더는 쫓아가는 것이 힘들겠다 싶어서 비만 잔뜩 맞은 채 빵집으로 다시 돌아왔습니다. 그 빵값은 결국 제가 계산했어요. 지금 같았으면 사장님한테 이야기해서 CCTV 돌리고 경찰에 신고해서 카드 정보라도 조회해서 잡았을 텐데 그때는 알바를 몇 번 안 해본 시기이기도 하고 괜히 이야기했다가 제가 사장님에게 혼날 것 같아서 제 카드로 결제하고 끝냈습니다. 살면서 그런 경험은 당연히 처음이었고 너무 억울하고 분해서 밤에 잠도 안 올 정도였지만 제가 서툴러서 일어난 일인데 누굴 원망하겠나 싶더라고요. 그날 이후로 빵집 아르바이트에 완전 정이 떨어져서 딱 2달만 채우고 그만뒀습니다. 한동안 편의점에서 야간 일을 하다가 몸은 편하고 좋았는데 새벽에 술 취한 손님이 와서 추근덕 거리는 것 때문에 무섭더라고요. 그러다가 불미스러운 일도 한 번 생기고 그것 때문에 경찰까지 부르고 나니 저도 더 이상은 야간 알바 못하겠다는 생각이 들고 편의점 점장님께서도 야간에는 불안해서 남자 알바로 바꿔야겠다면서 자연스럽게 다른 일자리를 구하게 됐어요. 그 다음으로 하게 된 일이 예전에 일했던 빵집 근처에 있는 프랜차이즈 카페였는데 첫날 출근해서 일을 하다 보니 카페 한쪽 주방벽에 어떤 CCTV 사진이 붙어 있는 겁니다. 카메라 해상도가 그렇게 좋진 않았고 멀찌감치 찍혀 있어서 얼굴을 제대로 확인할 수는 없었는데 중년의 아주머니더라고요. 나중에 카페 매니저에게 저 사람 누구냐고 물어봤더니 가게의 유명한 진상이랍니다. 커피 한 잔 시키고 뜨거운 물 더 달라고 해서 리필을 해서 먹질 않나. 나중에는 우유를 조금 더 넣어달라고 하는 식으로 한 잔 시켜놓고 2시간, 3시간씩 카페에 앉아서 알바생들을 괴롭히는 사람이래요. 저한테도 조심하라며 그냥 다음에 오면 적당히 해달라는 거 해주고 보내라고 하는데 요즘 세상에 이런 사람들이 진짜 있구나 싶었습니다. 일주일 정도 일을 했을 때 한 손님이 카페로 들어왔고 매니저님께서 저 사람이 내가 말한 진상이라고 하시길래 얼굴을 살펴봤는데 그 순간 식은땀이 쭉 나더라고요. 분명히 빵집에서 빵을 들고 도망갔던 그 아줌마가 맞았습니다. 그날은 다른 아줌마랑 둘이 왔었는데 따뜻한 아메리카노 2잔 시켜놓고 한참 수다를 떨다가 반쯤 남은 커피를 가져오더니 커피가 식었어? 뜨거운 물 다시 부어줘 라고 하는 겁니다. 이런 손님은 처음이라 황당했지만 미리 들은 이야기가 있어서 그냥 해달라는 대로 해줬어요. 리필 받은 커피를 가져가더니 또 큰 소리로 수다를 떨기 시작했고 30분쯤 지났을 때 다시 조금 남은 커피잔을 가지고 와서는 아까 물을 너무 많이 부었잖아. 싱거우니까 커피 조금 더 줘 라고 당당하게 요구하더라고요. 그때 저 말고 다른 직원이 손님, 추가 요금 1,000원을 더 내시면 커피를 다시 리필해드릴 수 있어요 라고 친절하게 이야기했는데 그 소리에 또 화를 벌컥 내더니 아니, 누가 한 잔을 다 달래? 니들이 물 탄 커피가 싱거우니까 조금만 더 달라는 거 아니야 하면서 소리를 버럭 지르더라고요. 그 소리에 뒤에서 정리를 하고 있던 매니저가 달려와서는 죄송하다 사과를 하고 커피를 반 정도 채워주는 걸로 상황을 정리했어요. 알바 교육 좀 똑바로 시켜. 공짜로 커피 받아가면서도 끝까지 한마디 하는 건 잊지 않더라고요. 그 후에도 카페에 몇 번 더 오긴 했었는데 매번 매니저님이 직접 상대했기 때문에 제가 진상짓을 당하진 않았습니다. 하지만 너무 강한 인상으로 남아있었고 세상에 어떻게 저런 인간이 다 있나 싶더라고요. 우리 엄마가 아닌 것이 천만다행일 정도였는데 그날 제 앞에서 밥 먹고 있던 그 인간이 바로 그 개진상이 맞았습니다. 화장도 좀 다르게 하고 머리 스타일이 달라져서 처음에는 못 알아봤었는데
식당 종업원에게 진상짓을 하는 걸 보고 바로 떠오르더라고요. 식사를 마치고 남자친구가 셋이 어디 분위기 좋은 카페라도 가서 커피 마시자고 하는데 저는 그 아줌마랑 잠깐이라도 같이 있기 싫었습니다. 카페에 가서 또 커피 리필 해달라고 진상을 부리면 너무 창피할 것 같았어요. 남자친구에게 나 몸이 좀 안 좋아서 먼저 택시 타고 집에 가겠다고 했고 그 아줌마한테도 죄송하다 인사하고 혼자 택시 타고 집에 와버렸죠. 그날 저녁에 남자친구가 전화와서 몸 괜찮냐고 물어보길래 다짜고짜 그만 만나자고 했어요. 왜 그러냐? 오늘 엄마 만나는 거 미리 이야기 안 한 것 때문에 화가 났냐고 묻길래 그냥 그 이유 맞다고 너랑 나랑 안 맞으니까 여기서 끝내자고 했습니다. 남자친구에게 화가 난 것도 맞았지만 더 큰 이유는 개진상 아줌마와 앞으로 더는 엮이고 싶지 않더라고요. 뒤늦게 미안하다 사과하고 자기가 어떻게 해야 용서하겠냐고 했지만 무조건 헤어지자고 했어요. 남자친구의 번호도 차단했고 이유가 어찌됐건 앞으로 더는 만나지 말자고 했습니다. 다만 너네 엄마가 동네에서 유명한 개진상이라고 하지 못했네요. 괜히 그랬다가 큰 싸움 날 것 같기도 하고 저는 사실 지금도 다른 곳에서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는데 제가 일하는 곳에 찾아와서 진상짓 부릴까봐 겁나기도 합니다. 오래 살지는 않았지만 저런 사람들한테는 무슨 말을 해도 소용이 없어요. 그냥 최대한 마주치지 않고 피하는 것만이 상책입니다. 안 그래도 요즘 공부에 집중하고 싶었는데 잘됐다 싶었어요. 결혼은 무슨 결혼입니까? 저런 시어머니 밑에 있으면 저도 나중엔 똑같이 될 것 같아서 무섭네요. 오늘의 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드려요. 다들 행복하시고 좋은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